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 꼭 한 명씩 계실 겁니다. 말투는 참 상냥하고 얼굴엔 늘 은은한 미소가 가득해요. 큰 소리 한 번 내는 법이 없고 남의 말도 참 잘 들어주죠. 그런데 참 신기합니다. 이상하게 그분 앞에서는 함부로 행동하기가 어렵습니다. 무례한 농담을 던지려다가도 그분의 눈빛 한 번에 스스로 입을 다물게 되고 억지 부탁을 하려다가도 왠지 모를 무게감에 눌려 슬그머니 물러나게 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목소리도 크고 매사에 화를 잘 내는데 뒤돌아서면 사람들이 아유, 저 양반 또 시작이네라며 비웃거나 만만하게 봅니다. 도대체 이 결정적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흔히들 이런 사람을 두고 진짜 기가 센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진짜 기가 세다는 건 남을 이겨 먹으려고 안달이 났거나 독한 말을 내뱉는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면이 철갑을 두른 듯 단단해서 타인의 무례함이 감히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는 상태. 즉, 내 삶의 주도권을 완벽하게 내가 쥐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능력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덕목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착하게 살아야 한다. 양보가 미덕이다라는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자식 위해서, 배우자 위해서, 그리고 주변 사람들 기분 맞춰주느라 정작 나를 지키는 법은 잊고 사셨을 거예요.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남은 인생까지 남의 눈치만 보며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알려드릴 7가지 말버릇은 15년 넘게 수만 명의 인간관계를 연구하며 찾아낸 외윤회 강형 고수들만의 전유물입니다. 이 말들은 단순히 단어 몇 개를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의 에너지를 보호하고 타인에게 강력한 심리적 경계선을 긋는 언어의 방패입니다. 자, 그럼 그 첫 번째 비밀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진짜 기가 센 고수들이 입에 달고 살지만 너무나도 정중해서 상대가 감히 토를 달 수 없는 그 말은 바로 그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입니다. 이 짧은 문장이 가진 힘은 실로 엄청납니다. 되게 착하다는 소리를 듣는 분들의 공통적인 약점은 타인의 참견과 조언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누군가 내 인생에 감놔라 배놔라 하며 선을 넘고 들어올 때 착한 분들은 상대의 기분이 상할까봐 혹은 관계가 서먹해질까봐 네. 그런가요? 참고할게요라며 일단 수긍하는 척을 합니다. 하지만 이건 상대방에게 내 마음의 성병 열쇠를 통째로 넘겨주는 행위와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대가 내 살림살이, 내 자식 교육, 심지어 내 취미 생활까지 훈수를 둘 때 우리가 미소 지으며 수긍하면 상대는 속으로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이 사람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구나. 내가 한 수 위내라고 착각하며 더 깊숙이 침범해 옵니다. 무례함은 상대방이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명확한 선을 긋지 않아서 생기는 겁니다. 이때 기가 센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하지만 아주 부드럽게 방패를 세웁니다. 말씀은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계획한 바가 있어서 제 식대로 알아서 해보겠습니다라고 말이죠. 여기서 핵심은 알아서라는 단어에 담긴 단호함입니다. 많은 시니어분이 걱정하세요. 에이, 선생님. 나이 먹어서 그렇게 딱 자르면 사람들이 정 없다고 욕해요. 외톨이 되면 어떡해요? 여러분, 그게 바로 가장 큰 오해입니다. 오히려 모든 제안에 네 하는 사람은 주변의 사람은 많을지 몰라도 진심으로 존중받기는 어렵습니다. 진짜 기가 센 사람은 정중한 거절이 더 큰 존중을 불러온다는 진실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 지인 중에 예순이 넘으신 영자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평생 동네 모임에서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순하셨죠. 그런데 이분이 한 번은 모임에서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한 친구가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자네 아들은 이번에 사업 망했다며? 그러게 내가 그때 하지 말라고 말리지 않았나. 나이 먹고
자식 고생시키지 말고 이제라도 내 말 좀 들어라며 공개적으로 면박을 준 거예요. 예전에 영자 씨였다면 얼굴이 붉어진 채 고개를 숙이고 말았겠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 친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아주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걱정해주는 마음은 고마워. 그런데 우리 가족 일은 내가 가장 잘 알고 있으니 그 부분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것보다 오늘 날씨가 참 좋은데 우리 맛있는 거 뭐 먹을지만 정할까? 자, 보십시오. 영자 씨가 화를 냈나요? 아니요. 욕을 했나요? 아니요. 하지만 그건 내 영역이니 더 이상 넘지 말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무례한 말을 던진 친구가 오히려 당황해서 헛기침하며 화제를 돌렸고 주변 사람들도 영자 씨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함부로 말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영자 씨의 눈치를 살피며 존중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바로 진짜 기가 센 사람의 기술입니다. 상대의 감정을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주도권을 뺏어오는 화법이죠. 여러분도 오늘부터 연습해 보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입이 잘 안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단계별로 해보세요. 상대가 선을 넘을 때 일단 3초만 숨을 고르세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알아서 결정하겠습니다라고 소리내어 말해보는 겁니다. 이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아야 합니다. 크지 않아도 좋으니 낮고 일정하게 유지하세요. 이 말버릇이 몸에 배면 사람들은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람은 자기 주관이 뚜렷하구나. 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선을 긋는 것보다 더 무서운 기술이 하나 더 있습니다. 때로는 대놓고 나를 비난하거나 깎아내리려는 독한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죠. 그럴 때 기가 센 사람들은 화를 내는 대신 아주 기가 막힌 한마디로 상황을 종료시켜버립니다. 상대방을 김 빠지게 만들어서 스스로 머쓱하게 만드는 고도의 심리전. 자, 이제 두 번째 말버릇인 그럴 수도 있겠네요에 담긴 무시무시한 힘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정말 말을 칼처럼 쓰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이 많이 모이는 커뮤니티나 동창회, 명절 가족 모임 같은 곳이 그렇죠. 상대의 아픈 곳을 콕 집어내거나 은근슬쩍 내 처지를 깎아내리면서 본인의 우월감을 확인하려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아니, 영수 엄마는 요즘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고생 많이 하나 봐. 그 나이 되도록 아직 그런 일을 해? 이제 좀 쉬지 그래? 같은 말들 말입니다. 이런 무례한 공격을 받았을 때 보통 사람들의 심박수는 급격히 올라갑니다. 귀끝이 붉어지고 머릿속이 하얘지죠. 이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자기 방어입니다. 고생은 무슨 나 원래 피부가 이래라며 변명을 하거나 너는 뭐 대단한 줄 아니? 라며 똑같이 나를 세워 맞받아칩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상대방이 무례한 말을 던진 이유는 여러분과 대화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반응을 보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이 당황하거나 화를 내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권력을 확인하고 싶은 비겁한 심리죠. 여기서 진짜 기가 센 고수들은 전설적인 검객처럼 상대의 칼날을 종이 한 장 차이로 피합니다. 아니, 피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 칼날을 허공으로 흘려버립니다. 그때 사용하는 단 한 문장이 바로 그럴 수도 있겠네요입니다. 이 문장은 겉보기에는 수긍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의 모든 공격 의지를 단숨에 꺾어버리는 가장 잔인하고도 우아한 무시의 기술입니다. 왜 이 한마디가 그토록 강력할까요?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는 상대의 주장을 나의 내면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타자화시키는 행위입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는 건 너의 생각일 뿐이고 나는 그것에 대해 어떠한 감정적 동요도 느끼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아주 정중하게 전달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누군가 당신은 참 고집이 세서 탈이야라고 비난할 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고 답해 보십시오. 여기서 포인트는 목소리에 힘을 빼고 아주 평온한 눈빛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공격자 입장에서는 아주 미칠 노릇이 됩니다. 원래는 여러분이 펄쩍 뛰며 내가 언제 고집을 부렸어? 라고 항변해야 자기가 준비한 다음 공격, 즉 거봐. 지금도 고집부리네라는 덫을 놓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너무나 담담하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고 인정해버리니 공격자는 더 이상 휘두를 채찍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마치 벽을 향해 전력으로 주먹을 날렸는데 벽이 아니라 솜사탕처럼 푹신한 무언가에 주먹이 박혀버린 꼴이죠. 힘을 쓴 쪽은 상대방인데 정작 민망해지는 것도 상대방이 됩니다. 이 말버릇은 특히 시니어 세대의 고질적인 갈등인 자식과의 대화나 고부 갈등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며느리나 사위, 혹은 다 큰 자녀가 어머니는 너무 옛날 방식을 고집하세요라고 불평할 때 예전처럼 내가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지 라며 서운함을 토로하지 마세요. 대신 그래, 내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말해보세요. 이 한마디가 나가는 순간 대화의 주도권은 자식에게서 부모님에게로 넘어옵니다.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어른의 여유를 보여주는 것이니까요. 또한 이 말버릇은 여러분의 정신적 에너지를 보존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력이 소중합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를 깎아내리려는 사람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려 애쓰는 것만큼 미련하고 기운 빠지는 일도 없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너를 설득할 마음이 없다. 왜냐하면 너의 의견은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선언과 같습니다. 이 태도를 유지하면 여러분 주변에는 여러분을 함부로 흔들 수 없다는 기류가 형성됩니다. 실제로 제 구독자 중 한 분은 이 말버릇을 연습하고 나서 10년지기 앙숙이었던 이웃과의 관계가 완전히 역전되었다고 합니다. 매번 자기 자랑만 하고 은근히 비교하며 속을 긁던 그 이웃에게 모든 말끝마다 어머,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라고 대꾸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이웃이 처음에는 당황하더니 나중에는 자기 혼자 떠드는 게 무안했는지 슬슬 눈치를 보며 말을 아끼더라는 거죠. 화 한 번 내지 않고 상대를 제압한 겁니다. 여러분, 진짜 기가 센 사람은 상대의 입을 억지로 막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대가 무슨 말을 하든 내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지 못하게 방패를 두른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을 자극하는 모든 말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는 마법의 주문을 걸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놀라울 정도로 고요해지고 그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강자의 아우라가 뿜어져 나올 겁니다. 세 번째 말버릇은 내 삶의 주도권을 완전히 내 쪽으로 끌어오는 강력한 한마디, 바로 제가 원하는 건 이겁니다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식당에 가거나 가족들과 모였을 때 뭐 먹을래? 혹은 어디 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아마 10명 중 8명은 아무거나 괜찮아. 난 다 좋으니 편한 대로 해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이게 배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인간관계에서 아무거나라는 말만큼 나를 만만하게 만드는 위험한 단어도 없습니다. 진짜 기가 센 사람들은 절대로 자신의 취향이나 욕구를 숨기지 않습니다. 이들은 어설픈 배려가 결국 갈등의 씨앗이 된다는 걸 아주 잘 알고 있거든요. 착하기만 한 사람들은 남의 기분을 맞추느라 정작 자기가 뭘 원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결국 원치 않는 메뉴를 먹고 원치 않는 장소에 가서 억지로 미소 짓다 돌아오죠. 주변 사람들은 그런 여러분을 보며 아니, 아까는 다 좋다더니 왜 이제 와서 표정이 안 좋아? 라며 오히려 짜증을 냅니다. 배려해주고 욕먹는 억울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기가 센 사람들은 대화의 시작부터 명확합니다. 제가 원하는 건 따뜻한 국물 요리예요. 저는
이번 주말엔 어디 나가지 않고 집에서 푹 쉬고 싶습니다 라고 자기 의사를 투명하게 밝힙니다. 이렇게 자기 욕구를 정확히 말하는 사람을 보면 사람들은 처음엔 좀 당황할지 몰라도 이내야 이 사람은 자기 기준이 확실하구나 라고 생각하며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취향이 분명한 사람에게는 함부로 뭔가를 강요할 수 없다는 무언의 압박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기가 센 말버릇일까요? 바로 책임감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당당히 말한다는 건 그 선택에 따른 결과도 내가 책임지겠다는 자신감의 표현이거든요. 남의 결정에 묻어가는 사람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난 원래 그거 싫었어라며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만 자기 의사를 밝히는 사람은 당당합니다. 자식들이 엄마 이번 환갑잔치는 저희 집 근처에서 해요라고 할 때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억지로 웃으며 그래, 너희 편한 대로 해라라고 하지 마세요. 대신 너희 마음은 고맙지만 내가 원하는 건 내 친구들이 오기 편한 동네 식당에서 조용히 밥 먹는 거야라고 명확히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자식들도 부모님을 자기 뜻이 있는 인격체로 대우하지 대충 맞춰드리면 되는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욕구를 말하는 것이 이기적인 게 아닐까 걱정되시나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위한 가장 정직한 태도입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주변에 알리는 것은 타인에게 나를 대하는 설명서를 건네주는 것과 같습니다. 설명서가 없는 물건은 함부로 다루기 쉽지만 사용법이 명확한 기계는 조심해서 다루게 되는 법이죠. 여러분이라는 사람을 주변 사람들이 조심스럽고 귀하게 대하게 만들고 싶다면 오늘부터 아무거나라는 말을 인생의 사전에서 지워버리세요. 실제로 제 지인 중 한 분은 평생을 남의 비위를 맞추며 사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들이나 가족들은 이분에게 의논조차 하지 않고 모든 걸 결정하곤 했죠. 어차피 언니는 다 좋다고 할 거잖아 라는 말이 이분에게는 큰 상처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제 조언을 듣고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라고 말하기 시작한 지 딱 한 달 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갑자기 왜 저래? 라며 당황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언니는 국물 요리 좋아하니까 거기로 가자라며 이분의 취향을 먼저 챙기기 시작한 겁니다. 내 의사를 밝히는 것이 오히려 나를 더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든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기술이 더 필요합니다. 내 욕구를 말할 때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나 부탁을 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성격 급한 분들은 당장 안 된다고 화를 내거나 거절 못하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덜컥 승낙해버리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하지만 진짜 고수들은 절대 서두르지 않습니다. 상대의 페이스에 휘말리지 않고 대화의 템포를 완전히 멈춰 세우는 기막힌 방법이 있거든요. 네 번째로 살펴볼 진짜 기가 센 사람들의 말버릇은 대화의 주도권을 순식간에 내 쪽으로 가져오는 마법 같은 문장입니다. 여러분, 진짜 기가 센 사람과 기가 약해 보이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서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상대의 말을 받은 뒤 대답이 나가는 속도에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대화의 흐름이 끊기면 안 된다는 강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정이 많고 예의를 중시하기 때문에 상대가 말을 건네면 즉시 대답해주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만만한 사람의 낙인이 찍힙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아주 무리한 부탁을 합니다. 영희 엄마, 나 이번에 급전이 좀 필요한데 딱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안 될까? 다음 달에 바로 갚을게. 이때 기가 약한 분들은 당황해서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머릿속으로는 안 되는데 큰일인데 싶으면서도 입으로는 어머, 어떡해? 내가 지금 돈이 있나? 잠깐만 확인해 볼게라며 즉각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이렇게 반응 속도가 빠른 사람은 상대방에게 내가 이 사람의 감정을 마음대로 흔들 수 있다는 확신을 줍니다. 낚시꾼이 미끼를 던졌을 때 덥석 무는 물고기처럼 상대의 의도대로 대화에 끌려가는 것이죠.
하지만 진짜 기가 센 사람들은 절대로 즉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치 거대한 바위 같습니다. 상대가 무슨 말을 던지든 일단 자신의 내부로 그 말을 가져가 충분히 소화할 시간을 가집니다. 그때 사용하는 마법의 문장이 바로 잠시만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입니다. 이 짧은 문장은 단순한 시간 벌기가 아닙니다. 대화의 주도권을 상대방의 손에서 강제로 뺏어와 내 쪽으로 가져오는 아주 강력한 심리적 무기입니다. 이 말이 왜 그토록 강력한지 그 속사정을 들여다볼까요? 먼저 이 말을 내뱉는 순간 대화의 템포가 완전히 멈춰섭니다. 상대는 여러분의 즉각적인 수락이나 거절을 예상하고 다음 말을 준비하고 있다가 예상치 못한 정지 버튼에 당황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잠시만요라고 말한 뒤 가만히 상대의 눈을 3초간 응시해 보세요. 그 짧은 침묵 속에서 공기의 흐름이 바뀝니다. 재촉하던 상대방은 오히려 내가 너무 심한 말을 했나? 이 사람이 화가 났나? 하며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되고 심리적인 우위는 자연스럽게 여러분에게 넘어옵니다. 또한 이 말버릇은 여러분을 가벼운 사람에서 무거운 사람으로 바꿉니다. 모든 질문에 1초 만에 대답하는 사람은 정직해 보일지는 몰라도 깊이가 없어 보이기 쉽습니다. 반면 어떤 제안에도 생각해 보겠습니다라고 답하는 사람은 그만큼 자기 삶의 결정권을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인상을 줍니다. 누군가 무례한 농담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웃어주거나 화를 내는 대신 무표정하게 방금 하신 말씀은 무슨 의도인지 잠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겠네요 라고 말해보세요. 그 무례했던 사람은 등 뒤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기술을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제가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드릴게요. 첫째, 상대의 말이 끝나자마자 입을 때는 습관을 의도적으로 멈춰야 합니다.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을 세는 연습을 하세요. 둘째, 대답을 할 때는 목소리 톤을 한 옥타브 낮추세요. 잠시만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라는 말을 높은 톤으로 하면 변명처럼 들리지만 낮은 톤으로 차분하게 말하면 그것은 선전포고와 같은 무게감을 갖습니다. 셋째, 시간을 벌고 난 뒤에는 반드시 여러분의 기준에 맞는 답을 내놓으세요. 생각해 봤는데 그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고 말이죠. 이미 시간을 충분히 가졌기 때문에 상대는 더 이상 여러분을 충동적으로 거절하는 사람이라고 비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주변에서는 여러분의 시간과 돈, 그리고 에너지를 가볍게 여기고 빼앗아 가려는 유혹이 많아집니다. 자식들이 당연하다는 듯 손주를 맡기거나 친구들이 자기 힘든 얘기만 몇 시간씩 늘어놓을 때 여러분은 왜 항상 듣고만 있어야 합니까? 그때마다 이 방패를 꺼내 드세요. 지금은 내가 집중해서 듣기 어려우니 나중에 생각 좀 해보고 다시 얘기하자.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소중한 에너지를 보호하는 강력한 댐이 되어줄 겁니다. 기억하세요. 진짜 기가 센 사람은 상대의 질문에 대답할 의무가 자신에게 없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내 대답의 속도는 내가 결정합니다. 내가 멈추고 싶을 때 멈추고 말하고 싶을 때 말하는 것. 그 사소한 차이가 여러분을 만만한 노인이 아닌 깊이를 알 수 없는 존엄한 어른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을 벌고 침묵으로 제압해도 끝까지 눈치 없이 선을 넘으며 여러분을 자극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럴 때는 참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똑같이 욕을 할 수도 없죠. 이때 진짜 고수들은 칼날 같은 질문 하나로 상대의 무례함을 도려냅니다. 상대를 스스로 부끄럽게 만들어 무릎 꿇게 하는 말버릇이 있습니다. 5번째 말버릇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진짜 기센 사람들이 사용하는 기술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이고 고난도인 기술입니다. 바로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의 무례함을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이른바 질문이 형태를 빌린 일침입니다. 착한 사람들은 누군가 무례한 말을 하면 보통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얼굴이 빨개진 채 참고 넘어가거나 아니면 참다 폭발해서 말씀이 너무하시네요. 라고 화를 내죠. 그런데 전자는 나만 속병이 들고 후자는 오히려 내가 성격 이상한 사람으로 몰리기 쉽습니다. 특히 시니어들 사이의 모임에서는 한 사람이 화를 내는 순간 분위기가 싸해지면서 아니, 농담 좀 한 거 가지고 왜 그래? 라는 식으로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황당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기가 센 고수들은 절대 먼저 화내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질문을 던집니다. 방금 하신 말씀은 저를 기분 나쁘게 하려고 하신 말씀인가요? 혹은 그 말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하신 건가요? 라고 말이죠. 이 질문의 힘은 실로 엄청납니다. 비난의 화살을 상대방에게 돌려버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무례한 말을 던졌을 때는 보통 나는 던지고 너는 맞는다라는 비대칭적인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질문을 던지는 순간 공수교대가 일어납니다. 이제는 무례한 말을 내뱉은 그 사람이 자신의 발언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아니, 그냥 농담이지. 라고 얼버무린다면 그때 놓치지 말고 한 번 더 질문하세요. 아, 농담이셨군요. 그런데 저는 전혀 웃기지가 않아서요. 어떤 부분이 웃음 포인트였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그 사람의 입을 쳐다보게 됩니다. 무례한 말을 했던 사람은 식은땀을 흘리며 횡설수설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욕 한마디 하지 않았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질문을 던졌을 뿐인데 상대방은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고 있는 꼴이 되죠. 이게 바로 진짜 기가 센 사람의 품격 있는 복수법입니다. 이 기술이 특히 시니어분들에게 필요한 이유는 나이가 들수록 농담이라는 가면을 쓰고 무례를 범하는 지인들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자네는 아직도 그런 차를 타고 다녀? 우리 아들은 이번에 외제차 뽑아주던데 라는 식으로 은근히 기를 죽이는 친구가 있다면 그 말씀은 지금 제 차가 부끄럽다는 뜻으로 하신 건가요? 라고 눈을 똑바로 뜨고 물어보세요. 상대는 당황해서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라며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기가 센 사람은 상대의 무례함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무례함과 똑같은 수준으로 타락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거울을 비춰주듯 질문을 통해 상대가 얼마나 못난 행동을 했는지 스스로 보게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어른으로서의 권위를 획득하게 됩니다. 저 양반은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한마디가 매서워라는 소리가 나오게 만드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상대가 던진 오물을 내가 뒤집어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 오물을 다시 정중하게 포장해서 상대의 손에 되돌려 주세요. 질문이라는 이름의 포장지로 말입니다. 이것이 가능해질 때 여러분은 비로소 인간관계의 최상위 포식자가 아닌 최상위 인격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가끔은 상대의 입장에 공감해주는 척하면서도 결코 내 원칙은 꺾지 않는 유연함과 강함이 공존하는 태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듯 하면서도 결국 내 뜻대로 상황을 이끌고 가는 6번째 말버릇은 진짜 기가 센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인 외유내강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점은 안타깝지만 제 결정은 변함없습니다라는 말이에요. 이 문장은 상대방의 감정을 어루만져주는 듯한 부드러운 시작과 바위처럼 단단한 결론이 공존하는 아주 고단수의 화법입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기가 세다는 건 무조건 상대를 이겨먹거나 상대의 제안을 칼같이 잘라내는 냉혈한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진짜 고수들은 그렇게 투박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친절하고 상냥하게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야 아주 우아하게 하지만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선을 끊습니다.
착한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 아시나요? 상대방이 사정을 하거나 불쌍한 표정을 짓거나 감정에 호소하면 마음이 약해져서 자기 원칙을 저버린다는 겁니다. 어머니, 제가 이번에 정말 급해서 그런데 딱 한 번만 도와주세요라는 자식의 간청이나 우리가 남이가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줘라는 친구의 부탁 앞에서 마음이 너덜너덜해지죠. 여기서 거절을 못하면 결국 내 삶이 망가지고 거절을 하면 죄책감 때문에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기가 센 사람은 공감과 동조를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상대방이 처한 어려운 상황이나 그 절박한 심정에는 충분히 공감해 줍니다. 아유, 자네 상황이 정말 딱하게 됐네.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겠나라고 따뜻하게 말해주는 거죠. 여기까지 들으면 상대방은 드디어 넘어왔구나 라고 생각하며 안도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다음 순간 고수들은 아주 낮은 목소리로 쐐기를 박습니다. 그 점은 참 안타깝게 생각하네. 하지만 내 결정은 변함이 없어. 도와줄 수 없네. 이 말버릇이 왜 지독할 정도로 강력할까요? 상대방이 더 이상 파고들 감정적인 틈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안 돼, 나도 돈 없어. 라고 화를 내면 상대방은 말 좀 예쁘게 하면 안 돼. 사람이 왜 그렇게 박정해? 라며 오히려 여러분의 태도를 문제 삼아 공격할 빌미를 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충분히 공감해주고 안타까워해주면 상대방은 여러분의 인성을 공격할 명분이 사라집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친절했고 충분히 들어주었으니까요. 다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일 뿐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부드러운 거절의 기술이라고 합니다. 기가 센 사람들은 내 결정의 근거를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습니다. 설명을 길게 하면 할수록 상대방은 그 설명 속에서 허점을 찾아내어 여러분을 설득하려 들거든요. 돈이 없어서 못 빌려줘라고 하면 적금 깨면 되잖아라고 받아치는 식이죠. 하지만 제 결정은 변함없습니다라고 말하면 그 뒤에는 어떠한 논리적 반박도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완료된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시니어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인정에 이끌려 내 원칙을 깨는 일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내 원칙이 무너지는 순간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을 조금만 밀어붙이면 넘어오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타인의 요구를 처리하는 쓰레기통처럼 변질될 수 있어요. 한번 연습해 보세요. 거울을 보고 아주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말하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하지만 제 생각은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문장이 입에 붙는 순간 여러분은 타인의 감정에 휘둘리는 약자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통제하는 진정한 강자의 자리에 서게 될 겁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내 실속은 완벽하게 챙기는 이 화법이야말로 세월이 주는 가장 큰 지혜이자 무기입니다. 진짜 기가 센 사람들이 내뿜는 그 독보적인 아우라의 마침표 같은 말버릇이죠. 이 말은 그 어떤 공격보다 강렬하고 그 어떤 자랑보다 품격 있습니다. 자,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릴 마지막 7번째 말버릇입니다. 이 마지막 단계는 앞서 배운 모든 기술을 하나로 묶어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빛나게 만드는 왕관과도 같은 말입니다. 진짜 기가 센 고수들이 인생의 풍파를 다 겪고 난 뒤 가장 고귀하게 내뱉는 한마디, 바로 충분합니다입니다. 여러분, 기가 약해 보이는 사람들의 치명적인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항상 무언가에 쫓기고 있고 스스로 결핍되어 보인다는 점입니다. 이런 분들은 대화를 할 때도 은근히 남의 눈치를 봅니다.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나를 무시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죠.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남들보다 더 좋은 차를 타야 할 것 같고, 자식이 이번에 어디에 취직했는지, 손주가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모임에서 은근슬쩍 자랑하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내 입으로 나를 증명하려 애쓰는 순간, 역설적으로 나의 기는 바닥으로 추락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자랑은 나를 인정해달라는 처절한 구걸과 같습니다. 상대방에게 나는 당신보다 밑에 있으니 제발 나를 좀 봐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꼴밖에 안 되는 것이죠. 하이에나는 먹잇감을 찾을 때 가장 먼저 불안해하는 녀석을 골라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면의 결핍을 자랑이나 과장으로 채우려 하는 사람은 기가 센 사람들의 눈에 가장 먼저 만만한 먹잇감으로 포착됩니다. 반면 진짜 기가 센 사람은 다릅니다. 이들은 남과 비교하는 세상의 모든 게임에서 아예 발을 뺀 사람들입니다. 누가 옆에서 수억짜리 아파트 이야기를 하든, 주식으로 대박이 났다고 떠들든, 혹은 자식의 성공을 화려하게 늘어놓든 그저 온화하고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정말 축하하네. 참 보기 좋구먼. 나는 지금 내 삶으로도 충분해. 이 충분합니다 라는 말 한마디가 나가는 순간 주변의 공기는 마치 얼어붙듯 정지합니다. 방금까지 목에 핏대를 세우며 자랑하던 사람은 갑자기 자신이 아주 초라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나는 남을 이기려고 혹은 인정받으려고 그토록 에너지를 쏟으며 애를 쓰는데 내 눈앞에 저 사람은 이미 자기 안에서 완벽한 평화를 찾았다는 사실에 압도당하는 것이죠. 기가 세다는 건 목소리를 높여 상대를 제압하는 게 아닙니다. 외부의 어떤 자극이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기 만족의 상태를 당당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에 만족한다는데 감히 누가 나를 평가하고 흔들 수 있겠습니까? 이 말버릇은 단순히 만족한다는 뜻을 넘어 타인의 무례한 제안을 거절할 때도 엄청난 위력을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영희 엄마 이번에 이 주식 무조건 오른다니까. 노후 자금 여기다 좀 투자해봐라고 유혹할 때 아이고 나는 지금 가진 것으로도 충분해. 더 욕심낼 필요 없네 라고 답해보세요. 상대방은 더 이상 여러분을 흔들 수 없음을 직감하고 물러나게 됩니다. 충분하다는 말은 내 삶의 경계선을 가장 우아하고도 견고하게 치는 마법의 주문인 셈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무언가를 더 채우고 증명해야 하는 나이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향유하고 지켜내야 하는 나이입니다. 나는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는 이 한마디는 여러분의 표정, 눈빛, 그리고 사소한 몸짓 하나하나에 깃들게 됩니다. 그 깊은 여유로움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가 바로 사람들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진짜 기의 정체입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나는 충분히 귀한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고 내 삶은 이미 그 자체로 완성되었다는 믿음을 이 짧은 말버릇에 담아보세요.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어른은 타인에게 비굴하게 굴지 않습니다. 또한 타인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도 않죠. 그 평온함이야말로 그 어떤 칼날보다 예리하고 그 어떤 방패보다 튼튼합니다. 여러분이 충분합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을 둘러싼 세상은 여러분을 중심으로 재편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타인의 박수 소리에 목매는 관객이 아니라 자기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서 가장 당당한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짜 강한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입술 끝에 이 충분합니다라는 말을 늘 머물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을 만만하게 보던 무례한 이들은 사라지고 여러분의 그 넉넉하고 단단한 기운을 존경하는 진짜 사람들만이 곁에 남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착해 보이는데 진짜 기가 센 사람들이 쓰는 7가지 말버릇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알아봤습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신 여러분은 이미 내면의 단단함을 갖추기 시작한 분들입니다. 다시 한번 핵심을 머릿속에 새겨볼까요? 첫째, 그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로 나의 소중한 영역을 지키세요. 둘째, 그럴 수도 있겠네요로 무례한 공격을 부드럽게 흘려보내세요.
셋째, 제가 원하는 건 이겁니다로 여러분의 당당한 취향을 선포하세요. 넷째, 잠시만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로 대화의 속도를 여러분이 지배하세요. 다섯째, 질문의 형태로 일침을 가해 상대가 자신의 무례함을 거울처럼 보게 만드세요. 여섯째, 그 점은 안타깝지만 제 결정은 변함없습니다로 유연함 속에 감춰진 강철 같은 원칙을 보여주세요. 마지막 일곱 번째, 충분합니다 하라는 이 한마디로 여러분 인생의 품격을 완성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나를 지키는 싸움입니다. 남의 눈치 보느라, 거절 못해서 소갈이 하느라,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기엔 우리가 누려야 할 평화가 너무나도 큽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말버릇들을 종이에 적어두고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한 번씩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말에는 힘이 있어서 자꾸 내뱉다 보면 실제로 여러분의 성격과 기운이 그 말을 닮아 단단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갑자기 왜 저래? 라는 반응이 올 수도 있죠.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당황함은 여러분이 드디어 누군가의 호구에서 존엄한 어른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아주 명확하고 기분 좋은 증거니까요. 여러분은 충분히 귀하고 충분히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 단단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용이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친구분들에게도 이 지혜를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이 더욱 품격 있게 빛날 수 있도록 더 깊고 날카로운 통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고 강력한 분입니다. 스스로를 믿으세요. 오늘도 평온하고 단단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